본 강좌는 그 NP 스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강좌 중 파이썬에 관한 강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파이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사회 활동에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사회에서 서로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간의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영위하는 걸 살펴보면은 이 삶을 영위하는 게 70% 이상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0-30%를 제외한 70-80%가 서로 간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한 매체, 즉 미디어가 필요한데 이런 미디어는 크게 우리가 표현 미디어와 전달 미디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표현 미디어는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한 내용,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이게 표현 미디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과 글과 그림,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그래픽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표현 미디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통할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이 전달 미디어는 이제 통신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를 서로 간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달해 주는 매체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신문 혹은 책, 라디오, TV,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전달 미디어에 속하는데 이런 PC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에는 이런 표현 미디어 갖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가 들어가요. 동영상도 들어가고 음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픽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한 다중의 미디어가 이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C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디어, 우린 주로 표현 미디어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이런 표현 미디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이런 그 그래픽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도 하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하고 글이에요. 즉 언어라는 거죠. 우린 주로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과 자기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말과 글을 전달하는 전달 미디어는 주로 이제 공기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언어는 크게 우리가 자연어란 내추럴 랭귀지라는 자연언어와 머신 랭귀지라는 기계어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기계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지금 이제 컴퓨터와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어라는 언어가 새로 이제 생겨났죠. 자, 그럼 이런 자연어와 기계어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듣고 해서 자기도 또 그것을 습득해서 사용하는 즉 네이티브 랭귀지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한국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등등 각종 이런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그룹 집단이 있고 영어 사용하는 그룹 집단이 있고 중국어 사용하는 그룹 집단들이 있을 때 이런 서로 다른 자연어 집단들 사이에 소통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그 말을 서로 간에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그런 번역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자연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기계어라는 거는 이제 머신 랭귀지인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이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대개 0과 1, 이진수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어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인텔의 암칩을 사용하는 그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기계어가 있고, 애플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가 있고, PC와 같이 IBM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 등 이렇게 다양한 기계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기계어들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서로 기계어가 다르면 서로 간에 기계어들 간의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들 간에도 서로 간에 변환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간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필요한 존재로서 구성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즉 자연어와 기계어가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어요. 컴퓨터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사람은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건 기계어고 사람이 이해하는 건 자연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어로 시켜야 되나요? 기계어로 시켜야 되나요? 기계어로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근데 기계어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이진수로 돼 있어서.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연어를 기계어로 변환해서 그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컴파일러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어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 사용 형태도 굉장히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파악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컴퓨터와 소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언어를 만듭니다. 연구해서 개발을 해내는데, 그런 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자연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다양하게 또 기계어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직접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그 컴퓨터가 알아먹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영어로 직접 시키고 중국어로 직접 하고, 이렇게 각 나라의 자연어로 직접 컴퓨터한테 일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쩌면 지금은 이제 이 GPT 같은 그 생성형 도구가 나와가지고 AI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한국어 갖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영어 갖고 일을 시킬 수도 있어서 이제 괜찮지만,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 민족, 이 다양한 자연어를 사용하는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컴퓨터와의 소통을 위해서 전문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C라는 언어가 나오고 자바라는 언어가 나오고 C++, C# 등등 따이따이 굉장히 많은 언어가 나와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작업을 시키는 거죠. 한국어로 시키면 못 알아먹습니다. 독일어로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통을 위한 전문 언어를 만들었죠. 이런 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한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즉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것도 이해 못합니다. 다만 이거는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컴퓨터의 소통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죠. 그럼 결국은 이건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무엇인가 그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킬 일을 작업을 구성했으면은 그것을 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컴파일링이라고 그러고, 그런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왔는지 이제 감은 좀 잡으셨겠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이 귀도반 로썸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1991년에 이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니스 리치라는 미국 사람이 그 벨랩이라는 AT&T 벨랩에서 켄 톰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C라는 언어를 만들었죠. 이게 모든 언어의 원조, 지금 현재 고급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조격에 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자바란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 스트롭이라는 사람이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C++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이 안 했다 하더라도 딴 사람 누군가가 또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란을 만들어 가지고 유닉스의 이제 파생종이죠. 그래서 리눅스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공부해야 굉장히 골치 아파졌죠. 그 다음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은 웹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즉 HTML과 HTTP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웹 발전에 이제 시조가 된 분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골라서 해야겠죠. 아무튼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또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알다시피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자연어는 모두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를 뭘 갖고 구분하느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고급 언어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고급 언어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급 언어에 속해요. 그래서 인간이 일단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고급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C나 자바, C++, 파이썬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러스트 이런 거 다 고급 언어예요. 자, 그럼 저급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는 거꾸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즉 기계는 이해하기 쉬운데 사람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기계어가 저급 언어에 속하죠. 물론 기계어 갖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세월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기계어 1과 0으로 이진수인 저급 언어 기계어를 어떤 심볼 이런 애드라든지 뭐 특별한 기호 심볼릭 워드 가지고 매핑을 시켜 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계어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언어인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에 속하는데 이런 어셈블리 언어라 하더라도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계어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그러죠. 자,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 프로그램은 이런 앞에서 얘기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문서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컴퓨터한테 시킬 일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작성한 문서예요. 이제 이것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저장 매체에 저장되면 우리가 이걸 보통 또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는 프로그램이고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과정을 설계하는 이제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에서 그 기계어로 이제 변환한 것까지 끝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걸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원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C 잘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라는 걸 화면으로 출력해줘요. 내가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싶다 할 때. 근데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냥 한 줄로 끝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파이썬이 C보다 배우기 이제 좀 편하다, 용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런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C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놓으면요, 기계어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계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는데, 이건 16진수로 표현한 거고 요건 2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프로그래밍하면서 이렇게 10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못 적지요. 그러니까 이런 C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이건 세계 어느 사람이나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파이썬으로 하면 이렇고요. 또 자바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또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부터 만까지 덧셈한 결과를 덧셈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부터 만까지 출력한 결과는 얼마입니다 하고 딱 찍어주죠. 근데 이거를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없고 한국어로 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을까요? 이런 식으로 적을까요? 이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적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불어로 쓰냐, 영어로 쓰냐, 중국어로 쓰냐, 이렇게 써봐야 컴퓨터 속에서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덧셈한 거지만, 그러면 1부터 100까지 곱셈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1로 바꿔주고, 이걸 썸 대신에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일종의 팩토리얼이죠, 이거는. 그리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거 계산 못합니다. 인간이. 사람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면 금방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이게 컴퓨터가 쉽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자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수 K1이라는 수부터 K2까지를 덧셈한 결과를 나한테 좀 출력해 주라,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좀 배우게 되겠지만요, 프로그램 할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할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정보를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체계에 맞춰서 잘 모아놓은 걸 우리가 데이터 구조라고 그러죠.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면 K1이라는 수하고 시작하는 수, 그 다음에 끝내는 수,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변수라는 걸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 필요할까요? 이런 동작은 덧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함수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함수를 위해서 썸이라고 해가지고 K1, K2, K1부터 K2까지 썸한 거를 알려주라. 이제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즉 how to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조건에 따라서 뭐 다른 그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하는 것들을 명령문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짜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거 데이터를 잡아내고 함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작을 위해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받는 방식과 출력을 내는 형식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넣어주는 이런 입출력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좀 이쁘게 만들고, 이런 형용사와 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얼만큼 좋냐에 따라서 이쁘게 또 빠르게, 프로그램 길이도 짧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그래머에 맞도록 잘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C 언어로 한번 작성해 보면은,
이런 메인이란 뭐 여러분들 C는 잘 알겠지만 C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sum이라는 것을 호출하죠. sum이라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넣어서 이걸 또 파이썬으로 한번 작성해 보면은 파이썬하고 C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파이썬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 언어, 파이썬 이것도 자바로 하면 또 달라지고 뭐 또 C 샵으로 하면 달라지고 C++ 하면 조금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하게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냈지만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이제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거를 기계어로 바꿨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야만 우리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이 될까? 그래서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인간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모든 자연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보통 통용이 되는 개념이지만 특히 이제 컴퓨터 쪽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보면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이 볼 수 있으면 다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자, 사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져볼 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예요.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뭐고 사회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뭔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인간의 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부학을 보면 온갖 뭐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이거 다 하드웨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보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볼 수 있으면 하드웨어라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 마취를 시키고 배를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자르면은 그 속에 내장이 눈에 다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하드웨어입니다. 모든 뼈, 내장, 장기, 이런 피부 이 다 하드웨어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뭔가요? 소프트웨어는 안 보여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뇌 속에서 뭔가 동작하는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가? 그게 사람으로 치면 소프트웨어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스프릿이라고 얘기하는데 thinking하는 이런 거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싱킹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방법에 맞춰서 이제 모델화 시켜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그 대표적인 기본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그 생각하는 방법을 본따와 가지고 그것대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4대 장치가 있어요. 이제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고 보통 CPU라고 얘기하죠. 요새는 이제 GPU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데 핵심 장치로 들어가고 있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죠. 이 중앙처리 장치 속에는 제어 장치와 산술 및 논리 장치, 레지스터 장치 이렇게 또 3개의 3대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는 우리가 CU,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러고 산술 및 논리 장치는 ALU라고, 아리스메틱 앤 로직 유닛, 레지스터 장치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면서 요것이 중앙처리 장치 CPU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요 3개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3대 장치입니다. 즉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소통로, 이거 보통 우리가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채널이죠. 여기에 CPU가 달라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메인 메모리가 붙어 있고 여기에 입출력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구히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다가 그 대용량 저장 장치를 붙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영구 보존이 되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디스크나 USB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용량 보존 장치까지 하면 4대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딴 데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치가 붙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입출력 장치예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이런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는데, 얘가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메인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됩니다. 메인 메모리에 탑재가 돼야 돼요. 메인 메모리에 로드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CPU가 요거를 실행시켜 줍니다. CPU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기계어들을 하나하나 읽어와서 실행해주고 또 저장해주고 또 읽어와서 실행하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우리가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몇 군데 안 돼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어봐야 다른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만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윈도우스라든지 애플의 맥OS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세계 3대 운영체제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그다음 또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에디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링커, 메모리에 올리기 위한 로더, 그다음에 컴파일하기,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지만 그냥 쉽게 편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쓰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 다 이거 브라우저 같은 것들 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요. 그게 C로 만들어졌느냐,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느냐, 자바로 만들어졌느냐만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쉽게 보면은 이런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제 대표적인 거는 볼 수 있죠. 컴퓨터 안에 들어보면 이런 초록색 기판이 있죠. PCB라고 그러는데 이제 메인보드가 있고, 요 위에 보면 여기 CPU, 굉장히 복잡한 그 회로가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끼워서, 그러니까 램이라고 그러죠. D램으로 보통 많이 만드는데, 이런 걸 많이 끼게 되면 메모리가 늘어나고, 이거 조금 끼면 메모리가 적죠. 그리고 이런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쿨러 같은 것들도 붙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개념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파이썬의 기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